촉박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준비하고도 또 여기 대관하는데도 먼저 이 대관을 해서 쓰는 또 팀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연계시키는데 조금 이제 불편하고 해가지고 제가 2시부터로 이거 시간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대관을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하려고요. 오늘도 보니까 다른 행사들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못하시는 분들을 내가 연락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시로 하시기 때문에 3시에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은 오시고 우리가 슬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보니까 아주 아카시아꽃 향기가 짙은 것 같은데 여러분 부동산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시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소망은 쫓는 것이다. 원망은 있는 것이고 기쁨은 찾는 것이다. 뭐 아닌가요? 네. 기쁨은 찾는 것이고 또 슬픔은 따라서 슬픔은 견뎌내는 것이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다. 네. 참 우리가 평소에 생활에 우리가 습관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은 5개의 공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인생을 가리켜서 5개의 공을 주고받는 것이다. 5개의 공이 뭐냐 이거지. 5개의 공이. 첫째는 그 공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첫째는 보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일.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한 가족. 생활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지나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가족이라는 것이 두 번째 공이고 세 번째 공은 건강이랍니다. 건강. 건강. 그리고 네 번째 공은 뭐냐? 네 번째 공은 친구랍니다. 친구. 참 우리가 친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살아보셔서 아시죠? 한 세계를 살아보셔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나누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 마지막에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이 5개 공을 우리가 양손을 늘 가지고 노는데 이 가지고 놀다가 이 5개 공 중에서 첫 번째 공은 매우 위험하다 이거지. 첫 번째 공은 아주 위험해. 그래서 이 공은 뭐로 되는 거니? 그것이 공 재질이 뭐로 되는 거니? 고무로 되어 있답니다. 고무. 일이라는 공은 고무로 되어 있다는 고무. 고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무로 된 공이니까 이게 얼마나 또 땅에 딱 떨어지면 되게 될까요? 탁 튕겨져요. 예. 또 던지면은 탁 튕겨져 오고 이렇게 일이라는 공은 항상 튕겨져 오지만은 다른 4가지 공은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네. 다른 4가지 공은 떨어뜨리면 뭐 건강, 뭐 이웃, 친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4가지? 자신, 그 다음에 가족. 이거는 뭐 떨어뜨렸다면은 완전히 박살낸다는 얘기겠어요. 흠집이 나든가 상처가 나든가 뭔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일이라는 거는 그건 뭐 떨어졌다 튕겨서 생기니까 그건 별 저거 아닌데 제가 요즘 읽은 가운데 책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요즘 읽은 책 가운데 퇴적공간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퇴적공간. 그래서 이거 참 혼자 보기는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나눔의 신앙을 갖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퇴적이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다. 퇴적이라는 말은 뭐 여기다 어르신들이가 다 아시다구나. 어쨌든 설명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대 노년의 모습을 이 퇴적 공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퇴적 공간은
도시의 인위성. 우리 도시를 처음 사람이 만들잖아요. 부르도자로, 그레이더로 밀고, 아스팔트를 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의 형성은 어디까냐? 사람이 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땀 흘려서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도시의 인위성 속에서 그곳에서 사람은, 인간은, 노인은 어느 한 존재냐. 또한 현 시대가 우리가 빠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여기다가 그 빠른 속도를 좀 실감하실 수 있도록 하나 좀 비춰드려 볼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를.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셨습니까? 학주의 문화적 맞대. 그래서 노인을 보니까 현대 노인을 보니까 가정, 사회로부터도 모두가 다 추방을 나간다. 가정에서도 밀려나고 사회 속에서도. 그래서 추방자의 모임 공간이 뭐냐? 표적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표적 공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냐? 서울에 가면 탑골공망, 종로 3가요. 아까 뭐 우리 정상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천 자유공원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에는 전부 퇴적,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모임의 하나의 공간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20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서가지고 교수 생활하셨고,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20년 교수 생활을 퇴직을 해서 노인이 돼서 들여다봤어요. 특별히 퇴적 공간의 대표로 미국에 가면 뉴욕주에 말이 그런 데가 따르죠. 퀸즈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음식점을 가면은 한국 사람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신문 보도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말이죠, 질색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못 오게 말이에요. 그렇게 뭐라고 그래, 법규를 만든다는 참 서글픈 얘기죠. 예. 그래서 수명의 연장은 축복이요 과연 재앙인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삶을 살자, 또 현실에 한번 성찰하는 삶을 살자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 이렇게 1, 2, 3, 4, 5까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그들은 누군가. 예. 그리고 노인들만의 영역을 자기 말씀드린 대로 탐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탐색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생각을 가지고 가봤다는 얘기죠. 네, 현장을 가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독과 소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바둑을 뛴다는가 장기를 뛴다든가 서로 앉아서 대답하면 대답을 안 하다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고독, 외로움. 이제 다 추방을 당해서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제 그야말로 갈 곳이 없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 속에 나타나는 걸 보면 고독과 소의 진짜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노인이라고, 무엇을 가지고 늙는다고 그러냐, 이게. 과거에 느꼈어요.
과거에는 유기체 기능의 퇴행과 감퇴가 노화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체가, 우리 사람의 몸이 자연적으로 퇴행된 그 기능이, 그리고 감퇴되는 현상,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노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늙었다는 게 바로 뭐냐, 노인됨이 뭐냐 하는 것을 이 교수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러면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것을 가보니까 버림과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내가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현대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인들의 모양, 이것도 저 영화에 나왔던 거였는데, 잘못된 사람들을 배에 타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이 하나 배는 거는 겁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예요? 광인이라는 광인. 광인이 이게 뭐예요? 불의와 부정과 주목 말이죠. 강도 살인 말이죠. 이런 아버지 지옥이라고도 쓰레기 미학, 이게 다 영화에 있는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 알기도 많이 알아. 네. 그래서 쓰레기 미학이라든가 이런 그 책에 나오는, 또 영화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인용을 해서 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도 여기서 설명하는 또 길어요. 어쨌든 톨스토이가 보이는 세 가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합니다. 하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마차에 뒤에는 또 주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뭘 해달라냐, 기석을 세워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그 다음날에 그 부인이 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가 또 죽어요. 근데 그 죽는 데 따르는 각가지 그 세 가지의 죽음을 보면서 단편 소설을 쓴 거예요, 이 양반이. 톨스토이가 쓴 건데, 그래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마지막에 남기는 게 뭐냐? 참으로 허무하고 말이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 공간의 존재 이유는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볼 때 어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자.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불신이란 말이에요. 대지를 어머니로 탄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 속에서 나온 걸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입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어머니, 그 대지를 어머니로 탄생해요. 모든 도시 현상들은 노인들을 끝간데 없이 추방하고 있어요. 현대사회가 이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경험이 뭐 조금뿐이 안 했어요. 제가 한 3분의 1뿐이 제가 안 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력도 많고 경력도 많고 말이야.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는, 우리가 보는 시각과는 좀 개념이 다르고 좀 더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보는 시점이 다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연구원들이라면 같이 이런 것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시작이 되기 전, 시간이 되기 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나누는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 저기 새로 오신 분 두 분도 계시는데 연구 강의 시간이 이제 오늘 갖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백원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500의 인생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외당에 연관을 시켜서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주세요. 자, 박수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경래
잘 안 써지네. 희미하네. 지난번에도 술 목사님이 썼는데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에 또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소개할 때는 이름, 그죠? 이러니까 뭐 내가 성시에 전해서 대갑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서울경례 본문을 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경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적인 신분이 뭐냐, 요거는 꼭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 고향이 어디다, 내가 학벌이 어디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뭐 자기의 어떤 성씨, 그 다음에 경력, 그 다음에 현재적인 신분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명함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명함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힘이 안 됐어요. 아니, 요즘 그래도 편해요. 안 써진다 그러니 더 힘이 하라고. 알고 있나? 아니, 이쪽에 빛이 들어와서 잘. 응. 명함을 내게 하는데 우리가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경력이나 어디 신분적인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 명함을 내지 못한다, 내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서 회장님 같이 경력도 발휘하고 현재적인 일이 있어야 그래도 밖에 나가서 명함을 내민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현재적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네. 종이 아까 있었잖아. 응? 네,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회라고 하는 것이 회적 공간, 이 회를 우리가 만약에 많은 것들을 쌓여서 밀려서 와서 여러 가지 쌓여지는 것인데 왜 핵심은 여기에다가 쇠들이 이렇게 쇠들이 많이 여기 이런 것을 캐릭하다가 아마 강가에는 대부분 이제 거기서 밀릴 때에 대부분 그 강에서 하는 쇠들이 무더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도 여기 하나의 벼락하는 곡식, 그 곡식이 하나의 여기에 올려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설명을 하면서 아까 강사가 이야기할 때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거기 보니까 그죠? 몽유 도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원. 그러니까 꿈속의 노인은 하나의 도원이란 것이 옛날에 무능 쪽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전쟁 때문에 필요 가서 살았던데 거기 복숭아꽃이 많이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그것을 이제 도원이라고 하는데 꿈속에서 우리 인생이 퇴적 인간은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 놀아가는 그런 어떤 내 스스로 도원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오늘 이야기도 말미 부분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아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웰다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아까 존재 끝에 존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의 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퇴적된 그런 공간에 사는 인가지만은 그래도 도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꿈속에나마 도문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아직도 나는 살 가치가 있다 하면 사랑하는 그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기에 유인물 제가 준비를 여러 번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500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00.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주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할 때에 뭐라 했냐면은 오복 인생, 그죠? 오복 인생. 오복 인생이라고 하는 거기에 뒤에 뭐냐면은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장 희구하는 그런 복인데 그런 복을 나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바람, 뜻을 갖고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복자는 우리가 복자, 여기에 김순복 전도사님도 있지만 복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김복성. 복성이니까. 복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복자들 이름이 복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오복에는 이야기했지만 복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상호도 복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단체 이름도 복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매우 귀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로 할 때에 복덩이, 그죠? 우리 집에 어떤 물건의 복덩이, 또 사람의 복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서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뭐라 했냐면 이거는 서가 아니고 경이라고 경에다가 위치가 경계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서지만은 이거는 중국의 요순시대로부터 주나라 이르기까지의 어떤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황, 어떤 제도적을 대한 기록을 갖다가 서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바로 오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복, 강명, 유호덕, 고정.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오복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에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강명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호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성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죽기까지 누리기를 바라는 행복한 삶을 바로 오복이라 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거다. 그죠? 자, 부자로 목숨, 여기 수는 어떤 간에 목숨이면서 장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장수를 이야기하고 부는 부자로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강명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고 여기에는 덕을 쌓기를 좋아하는 그런 선행을 삶을 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죽어보면 끝나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여기에 고에다가 여기 아마도 핵심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고를 할 때는 생각한다. 뭐 사고한다든지 고찰한다든지 뭐 수고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살펴보는 것. 그래서 오늘날 가장 의미가 있는 삶의 마지막 우리가 늘 여기서 치고하는
왼다인의 인간력이 있지 않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10살 전후가 되면 충년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쓰고 15살에는 지학의 학문의 뜻을 가졌다. 그리고 16세 이다는 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16살 무대를 갖다 관을 여는데 여기도 해놨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이 글자가 이 참외 과자예요, 참외. 그래서 이것을 글자 번을 뭐라 하면 8자가 88이 두개 돼 있다고 해서 2, 8, 16 이렇게 해서 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관 우리가 관례를 지을 때의 그 의미로서의 약관. 그 다음에 30세에 그 자립한다라고 하는 일이 40세는 우리가 남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 50세는 지천명, 천명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60세는 이순이라. 그리고 기가 이제 부드러워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61세는 회갑, 반갑. 60갑자의 갑으로 되돌아옴의 의미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수연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연, 그죠? 수연. 여기에 잔치를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연, 여기에 이제 장수에 대한 잔치를 이제 우리는 보통 회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수연입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늙어서 죽기까지 이 잔치를 많이 하는 건데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많이 벗는데 70세는 칠순, 또 고희라고 한다. 고희는 드문 나이라는 뜻으로서 여기에 두보의 꽃강시에서 인생 75의 회의 하나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또 논어에서는 종심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하고자 하는데 마지막 국가 단계에 가면 노인들이 그 감성이 굉장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감성이 바뀌면서 나이가 보면 그 전에 뭐 중년 때나 젊을 때는 안 보였던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산에 가면 꽃이 그렇게 있고 풀이 새롭게 보여. 또 하늘을 보면 그렇게 멀어 보이고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있습니다만은 뭐 유감성 지수라고 하는 이야기하는데 여기 20대에서 20, 30대 정상에서 점점 40, 50대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60, 70대의 감성이에요. 그 안에 이제 세상이나 이런 뭐 일들이 바빠서 큰 걸 느끼지 못했던 감성들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는 이런 감성이 생기는데 거기에 정말로 우리의 사회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구는 하나의 전체적인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하나의 과정인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부로부터 시작해서 유호도까지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바로 바람, 행복한 사회를 살기 위한 바람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자신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복이 있어서 앞에 제일 먼저나 뒤의 것에 대한 그 종명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초월자에 대한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또 생명도 우리가 부름으로 끝을 나는 거지만은 그 사이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부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강력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에 그 강력하려면 또 하나의 보람된 사업을 살아가는 포덕이라고 무포덕이라는 덕행하고 선행하며 봉사적인 사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답게 사는 행복의 바람 속에 첫 번째를
부로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편안한 사업을 바랍니다. 강은 육체적인 건강이요 영은 정신적인 편안합니다. 즉 심신의 안정으로 행복한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강릉하라면 살아가는 환경과 일식주에 대한 의식과 노력 절제가 필요하다. 즉 주거 환경이 중요하고 또 음식과 그 식습관이 중요하고 수면과 운동과 취미생활, 물질관리, 인간관계, 은행 질병 이거 다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자기관리다. 자기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강릉한 사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즘 노입장을 과시한다. 그죠? 입장. 노입장이라고 하는. 자, 늙은 사람들은 더욱더 씩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늙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원래 여기 당자를 뒀다고요. 당당하게. 노당 입장을 해서, 노인이라고 그냥 움츠리지 말고 아주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노입장을 과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로 제 인도적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형 인간의 행복 지수는 60대 다시 올라간다. 운명 나이가 들 때 경험과 감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정명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바란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부디 준비할 필요가 없다. 37%. 내 죽는 것은 다 안다. 그렇지만 부디 그걸 가지고 준비할 게 뭐 있냐. 멜다잉에 가서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해라 하고 쭉 앉아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37%이다. 그것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25%에 해당하는 요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죽음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믿음이 있고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서도 종말에 대한 것들은 별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나 중병과 죽음에 가까워지면 왜 내가 일을 당해야 되냐 하면서 슬퍼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말기암 샘물 호스피스의 선교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것은 바로 이 늙어가는 삶 속에서의 일과 이 우리가 늙음의 세월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회화부터 천수까지 살아가는 세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대신에는 먼저 일과 관계가 중요하다. 나이도 우리 회도 이끌어나가지 어떤 이런 열정이 없으면은 우리 회를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정말로 본받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질병, 고독감, 경제적 빈곤, 역할의 상실로 점점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신문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80세도 민족을 위해서 새 출발했고 갈렙은 85세에서도 저 산을 달렸고 열정을 가졌다. 우리는 모세같이 이 새로운 어떤 오후의 사고를 위한 출발과 또 갈렙과 같은 그런 85세가 되어도 산지를 개척하겠다고 그런 열정으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열정으로 이러한 업적을 남긴 사례와 역사적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선생님 잡지에 의하면 세계에서 최대 업적의 35%는 60, 70대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3%는 7, 80세월 그리고 65%는 80대 이하여 성취되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약 64%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됐다.
거기 보니까 많은 그 문학가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 그죠? 조각가들이 다 유명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은 다 62개의 좋은 그런 작품을 남겼다.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논조보다는 우리가 오복인생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회사회,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회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안중근 일사의 인목으로 자애도가 있다. 아까 저 처음 이야기했죠. 자도가 있다. 즉 스스로 보배처럼 살아. 우리 나락하는 존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만큼이 더 규정한 존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 글자를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오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는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어서 그것을 말하면 오직 만족하게 산다. 네 글자예요. 네 글자인데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를 아는 자기가 가장 유일하다 그런 존재, 나를 못한 존재. 그것만 알면은 족하다, 만족하다. 유공강이다. 도시 찾아주는 주용의 좋은 친구의 삶. 우리는 여기서 또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는 어떤 기쁨. 그 다음에 인부지 그런 사람이 나를 알아주나도 성례자는 군자단 마지막에 자기 문제. 내가 외적인 있는 관계가 여전히 이렇게 되고 이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오복이 나는 죽었다. 오복이 3월 3일은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가운데 27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유영희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하시게 되겠고, 6월 3일 날은 우리 강춘근 목사님께서 한국의 죽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6월 10일 날은 우리 정춘근 목사님께서 바르게 사는 삶과 우회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4주간 정기교육입니다. 이거 4주간 동안 하는 것을 갖다가 정기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기교육이라는 말은 다시마다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된 분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분은 어느 분이 다 환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기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 연극을 쓴다고 하면 그게 작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준비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같이 나눔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